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큐니스 캐머입니다.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확실성 해소 이 부분이 얼마나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직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엇이 되든 어쨌든 우리가 원하던 사람이 되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든 뭐 그 사람도 원하는 분야가 있을 거고요. 자, 그거에 걸맞게 또 우리는 투자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거는 뭐 사실 변하겠죠. 기존에 하던 거 계속하면 더 좋은데 또 새로운 사람 나타나게 되면 새로운 또 변화의 물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도 변경해 가야 되는데, 사실 뭐 우리가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쭉 이야기 드려보면 골고루 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것을 선택해서 투자하셨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큰 오늘 변화의 모습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부분들은 다 우리가 수익 쪽으로 전환된 종목이고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다 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있지 않습니까? 저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저건 또 생물보험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캡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존에 뭐 ST팜 얘기만 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바이넥스 이야기도 좀 드려볼까 하다가 바이넥스가 오늘 상당히 또 시장 반응이 크게 올라와서 저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를 좀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이야기 드려볼 거고요. HPSP 우리 또 다시 한번 또 공략 포인트 잡아봐야죠. ISC도 마찬가지입니다. ISC 같은 경우는 제가 수익 실현 막 이야기 드렸는데 글쎄 그렇게 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이제 손절 라인 잡고 가거나 익절 라인 잡고 가는 거, 이 연습들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 라인 잡는 연습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 달리던 거 다 토해 먹으면 또 화딱지 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요. 아무튼 오늘도 종목 체크하고요. 신규 공략주 체크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플러스 머니케어 스콜레온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체크할 게 뭐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거 그냥 트럼프 때문에 방산주 올라갈 거에 대한 예상 이런 것들도 있었긴 하지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18,000원 얘기 엄청 많이 드렸잖아요. 이거는 아마 부인 못 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마 제가 한 열흘 전인가요? 이때 매수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안 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잘 귀담아 두셨다가 또 체크해 보시면서 이야기해 나가시면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수익성은 뭐 이야기할 건 없고, 제가 생각할 땐 기본적으로 지금 뭐 우리가 뭐 20% 이상 업사이드 땡겨서 좋습니다. 이게 뭐 3일 만에 나타난 현상이라서 아마 이거 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 다 대부분 보유자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모든 주식을 다 공략해서 매수해서 수익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런 나름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그 구간 안에서 들어가는 것들은 크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익절 라인 잡아두고 가시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25,500원 정도에 걸어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5,500원 무너지면 오늘 만약에 오늘이요. 오늘 같은 경우죠. 오늘 장중에 이게 만약에 25,500원을 훼손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차익 매물이 나온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그럴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내일 정도쯤 지나서부터 이제 아마 수익 관리 모드로 변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익 실현 이 부분은 오늘은 뭐 굳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버텨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엔진도 같이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 엔진도 제가 이 라인 여기서 매수하는 이 라인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자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아마 이거는 저도 비중이 크진 않아요. 사실은 비중 한 30%밖에 못 들어가긴 했는데, 여러분들 요거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요거 같은 경우는 높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정도쯤이면 아마 이제 제가 수익 실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걸어두고 가야겠죠. 저는 이거는 여기 21, 2평 있지 않습니까? 요 라인을 기준으로 일단은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그거 15,000원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 충분히 홀드하고 갈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 이슈가 있네요. M&A 이슈.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인수 가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수 가격으로 계산을 하면, 뭐, 35,000원, 뭐, 6,000원 이 정도 되는 수준으로 다 인수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 기업의 가치가 향후에 사모펀드가 인수하고 나면 이거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높게 갈 생각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3만 원을 평균적으로 좀 깎아서 좋습니다. 뭐 3만 원 정도의 낮은 가격에 또 뭐 만약 M&A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3만 원은 가야 되잖아요.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일정 부분 올라가게 되면 차익 매물 나오게 되는데 다음번에도 우리가 혹시 체크하시거나 갈 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드리블 해나가는 그런 입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정도 움직이는 것 같고 너무 민감하게 바라보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 나오는 뉴스는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만약에 저거 이제 만약에 뭐 갑자기 이슈가 없어진다라고 한다고 하면 말이에요. 또 우리가 주가는 또 급격하게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 모니터링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 이런 식으로다가 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니까 움직일 종목들은 또 움직이고 좋은 뉴스 나오는 것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로봇 관련주 테마로 쭉 올라긴 했다가 저는 오늘 아침에 이걸 못 봤어요. 사실은. 녹화 중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뭐 이 상태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로봇 관련주는 제가 어제도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실 만한 종목이 로보티즈 하고요. 기억나시나요? 어제 영상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안 보셨으면. 로보티즈 하고요. 유진 로봇, 여기가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일을 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좋은 또 로봇 관련주 테마가 다시 돌 때는 얘네들도 관심이 좀 많이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길거리에서 로봇이 이렇게 왜 배송을 해주잖아요. 무인으로. 그거 하는 로봇이고 얘네들도 뭐 감속기라든지 이런 것들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AGM 로봇 있지 않습니까? 물류 자동화라든지 뭐 이거 현대차의 자동화 설비기 로봇 이런 것들 납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실적이 말입니다. 지난해보다 되게 또 사실은 1분기, 2분기 오는 과정에서도 우상방으로 가고 있는 게 얘네고요.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우리가 이제 웨어러블 로봇 이 이슈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보고 가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이거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차익 실현해서 다시 밑에서 잡으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뭐 그런 개념을 좀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우리 지금 이건 뭐 수익 구간이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에선 저는 아직은 만족스럽지는 않긴 한데 말입니다.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최소한 28,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들어온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 그 급등 구간에 그렇게 저는 즐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저는 털었다가 다시 아래쪽에서 샀잖아요. 여기서. 그럴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그렇게 하신 분은 또 밑에서 또 다시 잡아주는, 던졌다 받았다 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도 지난번에 우리가 연초에도 그런 게 거래한 적이 많은데, 엔젤 로보틱스도 보실 때마다 그렇게 좀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텔리언 테크, 제가 여러분들 이거, 그쵸? 저는 뭐 이 라인에서 자꾸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52,500원 이야기 드리는데, 제가 이거보다 평단이 낫지 않겠어요. 그죠? 어쨌든, 지금, 뭐 저는 요번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그죠? 스타링크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위성 저궤도 인공위성 통신 이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 이거 상당히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도 곧 서비스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관련된 종목들이 꽤 많이 있겠죠. 뭐 제가 지난번에 세트레가인 수익 실현하고 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다 요번에 결과 보고 하루 만에 또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고요. 또 들어갈 겁니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종목들, 또 AP 위성,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자기만의 포트폴리오에서 매수 타임을 좀, 이게 사실은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5G를 미국에서 확대하는 것보다는 저기도 인공위성 통신하고요. 거기서 연계하는 비즈니스지 않습니까? 통신을 갖다 하면 또 기지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공위성 통신을 받아서 다시 뿌려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제가 지난번에도 얼핏 이야기 드린 종목이 있긴 해요. 구두로만 언급하겠습니다. 뭐 RFHIC라든지 이노와이어리스에 대해서 짧게 보시지 말고요. 한 1년 정도만 보고 그런 것도 가보시는 것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6G는 반드시 저궤도 인공위성하고요. 우리 기지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LTE 서비스부는 충분히 지상에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돼요? 받아서 다시 연결해주는 그런 것들 상당히 좀 중요한 포커스가 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인텔리안 테크가 그런 인공위성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죠? 그 설비를 갖다가 뭐 저기도 인공위성 통신 설비 평판형 안테나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형도 있어요. 다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인텔리안 테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원앱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원앱이 인공위성 통신 서비스 진행하는 거 그러면서 평판형 안테나 주문 들어오는 거 얘네들이 그러면 저는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해보면 원앱이 인공위성 통신 서비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면 후발 유저로 떨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인텔리언 테크에 대해서는 일단은 성장주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뭐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냐 이걸 갖고 실적 갖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성장주 같은 경우는 그런 포인트들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원앱이 인공위성 통신 서비스를 곧 할 거다. 그것이 이제 발표가 12월이나 1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벌써 11월 7일, 8일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만 더 참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불을 또 땡겨준 게 우리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어쨌든 천재적인 감각을 가지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이끌었으니까 그쪽 관련된 비즈니스를 갖다가 규제할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쪽 관련돼서는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분영통신에 대한 평판형 안테나도 미국에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텔리언 테이크가 또 뭐 항만용 인공위성 통신 그 시스템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꼭 인공위성 그렇게 되면 뭐 인공위성 발사체 뭐 이런 것만 넣어 보시지 말고요. 조금 가벼운 거는 가벼운 것만큼대로 또 움직이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또 이거가 아마 이 종목이 아마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줬다는 건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충분히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이 뭐 우리가 적정 밸류에이션을 갖다 이 정도야 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주의만 하시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쨌든 이거 계속해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수익에 저는 만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만 원은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뭐, 어쨌든, 제가 뭐, 가온전선, 대한전선 이야기 드렸는데,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하셨겠죠. 둘 다 움직임 폭은 뭐, 높이만 차이가 있는 거죠.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바이앤고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뭐,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멈출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 영상에서도 전력 설비 관련된 내용 중에서, 제일일렉트릭 하고요. 재룡전기,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포인트로 좀 들어가도 될 것 같고, 뭐 뒷부분에 바로 여러분들 이야기 드릴 게 LS 일렉트릭이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데다가 움직이고 있다. 자, LS 일렉트릭 제가 이것만 얘기 드릴게요. 뭐 오전 영상 보신 분은 굳이 길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긴 하겠지만 얘만 PER이 지금 20 이하예요.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20 PER이 한 26 정도 되는 게 평균 밸류에이션이다. 그러면 얘가 이 윗단으로 올라가는 거. 이 정도만 생각해 보면 여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만큼 따라올 만큼 수주잔고가 있다. 그러면 시간을 가야 된다. 그게 언제다? 예, 2분기에 납품한다. 그러면 1분기 정도에 내년 1분기죠. 긍정적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선반영해서 올라가는 과정은 필요할 거다. 그렇다고 하면 주가가 보통 4만 원에서 6만 원 혹은 8만 원 이 정도 올라가는 기간은 얼마나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2달 정도 필요하다. 뭐 이런 저는 대략적인 계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이 구간은요 수익을 즐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매수 구간입니다. 그것만 좀 생각하고 가시면 좋겠다. 프레스티 바이오로직스, 뭐, 저는 생물보안법 이 부분은 분명히 통과될 거라고 봐요. 이게 12월 말이나 1월 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뭐 생물보안법 때 얘가 이렇게 쫙 올라가가지고 급등해서 이때는 놓쳤잖아요. 예. 근데 뭐 이거 뭐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뉴스 때문에 오른 건 다시 원점 타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거 좀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주가가 좀 눌려도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61선 여기 아래쪽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랫방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은데 여기 매물이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땐 6,000원은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6,000원에서 6,350원 지금 현재 주가죠. 이 구간에서 저는 매수 잡아주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뭐 이 정도로 끝난다. 지금 음봉이라 하더라도 오늘 오후에 끌고 들어온 내용이 꽤 크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아래 꼬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긍정적이고요. 한 번만 더 빨간불 들어와 주면 저는 매수 타임 충분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초병 보냈습니다. 10% 이제 매수를 좀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걸어두지 않으면 절대 내가 관심을 갖지 않고 매수를 할 수도 없어요. 그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적정한 수준에 왔는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아래쪽이니까 아랫방 열어두고 매수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비중이 뭐 30%가 들어가든 50%가 들어가든 그건 뭐 제주껏 하는데 뭐 급하게만 너무 안 될 필요 없어요. 요즘 같은 풀베팅 들어가는 거 글쎄요. 그거는 뭐 개인의 성향일 텐데 풀베팅 들어갈 수 있는 내용 뭐 LS 일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풀베팅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고 묵직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을 좀 하시고 나머지 대부분 저도 보면 한 많이 들어가야 한 60%이 정도 비중이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수익 내면서 돌리는 거죠. 현금 비중은 항상 유지하고 가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 생각도 좀 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HPSP 이거는 조금만 더 눌리면 어쨌든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일단은 특허 소송에서 이겼고요. 또 매물도 나와 있고요. 매물 가격대는 우리가 계산해 보면 실제로 여러분 그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45,000원 이 정도 수준의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질 거다. 쉽게 말하면 사모펀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매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업을 인수하는 가격 측정가가 45,000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기억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이런 내용들 관련돼서 있었을 겁니다. 근데 또 특허 소송이 있었고 매크로 한족구 이런 과정을 우리가 쭉 지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들쭉날쭉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딱 하게 되면 45,000원, 그래서 42,500원 이상은 충분히 이 사이,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 이 순간 요 정도 사이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타겟 프라이스 정해놓고 가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은 글쎄요, 제가 볼 땐 충분히 매물로 다 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욕심이 나는 회사가 어느 회사일까? 이것만 생각해보면 좋겠죠. 아니면 뭐 마음 같아서는 SK 하이닉스 같은 곳에서 인수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나 삼성 같은 데서도 인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그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수소 원일링 장비는 뭐 독점 장비니까요. 그런 것들 개념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또 매수 포인트도 잡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지금 원봉 계속 뜨고 있잖아요. 불안불안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어쨌든 이걸 사더라도 눌리고 들어와야겠죠. 우리가 2평 플러스 나왔잖아요. 그러면 122평 여기는 아래로 내려와야지. 예, 그죠? 여긴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못 산다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그 생각은 좀 가지고 접근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35,000원, 뭐, 이 정도에 일단은 대기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거라고 생각해요. 또 35,000원 왔다고 해서 거기서 바로 다 사버리냐?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가 움직임, 흐름,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수익 냈었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가 뭐 마냥 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출구 전략도 했었고 애환이 아주 있는 그런 종목이죠. 여기서는 수익을 냈었고 여기서는 출구 전략 부서에서 잘 나왔고요. 그죠?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 그 전에도 뭐 거래했었는데 그건 뭐 차트상이 없으니까 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해 세 번째 거래를 하고 이제 네 번째 들어가는 거죠. 이 정도면 뭐 성공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윙거래의 장점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타로 하는 스윙은 그닥 그렇게 저는 분봉 스윙 같은 경우는 글쎄요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겠지만 그건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건 뭐 교육의 차원이 아니에요. 왜냐면 기본적인 개인의 인간적인 감정도 또 감각도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ISC 같은 경우 최근에 어쨌든 제가 이때 방송해 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수익 관리 후반 이평선 다 크로스 올라왔다. 그래서 여기 121 이평 윗단으로 올라왔으니까 여기서는 수익 관리 모드로 들어가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글쎄 이게 드리블이 잘 안 되시거나 그러면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랬든 어쨌든 우린 눌리고 들어왔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매수 준비해야죠. 우리는 충분히 저점을 확인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아랫단으로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미 60일 이평 아래로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뭐만 기다리면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 이거 이렇게 일단 하나는 기다립시다. 그것이 세게 들어오는지 약하게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사실은 양봉 들어오면서부터 양봉 매수 계속하면서 분할 매수 해주시면 평단 조절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가시면 기다리시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저는 어쨌든 불확실성 해소가 돼서 이제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배열에 있는 종목 중에서 21일평 아래로 내려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매수하는 거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이야기 드릴 거예요. 이유인즉슨 그런 거죠. 금투세가 우리가 폐지된다고 생각할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고점으로 올라가는 것들 달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올해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고점 달리고 있는 걸 제가 잘 이야기 드리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금투세 때문입니다. 아니 5천만 원만 이상 벌게 되면 뭐합니까? 세금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거 부담이거든요. 그럴 바에는 내가 차익 내지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물량이 많고요. 그런 부담들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긍정적으로 가는 것들도 이제부터는 20일 아랫단에서 매수하고 20일 2평 윗단 올라 10일 2평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계속 이야기 될 텐데 그것들은 여러분 하고 싶은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나중에 이거 왜 이래? 아닐 때도 있겠죠. 조정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어갈 때는 항상 뭐 한다?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분, 또 손절 라인을 잘 적용할 수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야기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앞으로 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대선 전보단 대선 후가 훨씬 더 우리가 거래하는데 용이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보고요.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습니까? 예,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니케어스쿨 회원님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도 있습니다. 충분히 관심 가져주시고요.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도 감사드리고요.